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빠지지 않는 이슈가 하나 있죠. 집값이 떨어지냐 아니면 오르냐. 바로 부동산 문제일 텐데요. 최장 열흘의 휴일이 이어진 이번 연휴를 계기로 과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입니다. 추석 후에 집값 변수와 전망,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추석 마지막 날이군요. 예, 예. 추석 연휴 이렇게 길다 보니까 예.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가족들도 만나셨을 것 같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예, 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주변에서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하느냐, 예. 아니면은 없는데 새로 살 때 지금 시기가 맞냐, 두 가지인데 예. 뭐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대도시, 서울이나 부산 예. 이거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겠지만은 예.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오를 여력이 많기 때문에 예. 보유하는 게 좋겠다. 다만 예. 단기적으로 하락 충격은 참아야 된다라고 예. 하고 있고 예. 새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큰 뭐 찌남이라 그럴까요? 뭐 경제도 좀 대외적으로 안 좋은 변수들이 좀 있고, 예. 그다음 대내적으로도 이제 규제가 앞으로 줄줄이 엮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그 큰 파도를 좀 지나가고 나서 좀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전반적인 얘기일 거고 뭐 예.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그렇죠. 수 예. 있겠죠. 뭐 자금 여력이라든가 예. 뭐 대출 규모라든가 여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도 차이가 있죠. 지금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워낙 심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보는 의미가 별로 없긴 한데 예. 뭐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 정부 대책이 나오고 일주일 단위로 수천만 원이 빠졌다가 예. 또는 뭐 일주일 만에 1억이 오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최근 같은 연휴 시작하기 직전에 조사항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서울시 집값도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 추세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자산들은 빠질 때도 이렇게 직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에다 다시 빠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반등했다고 다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더 반등하고 나서 더 빠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 시장을 보더라도 적어도 몇 달 동안을 보고 나서 이것들이 상승하는 추세구나, 하락하는 추세구나를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주일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일주일 단위 숫자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파리 부동산 대책이 상당히 강도 높게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대책도 나온 예,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값의 추이가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예.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서울의 전체 집값이 통계의 어떤 예. 그 착시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 중심으로 올라서 전체적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좀 오른 겁니까? 뭐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판단할 때 네. 우리가 한 30년 또는 10년을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울 집값은 그렇게 봤을 때는 빠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연평균으로 봐서는 한 3%에서 5% 정도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한 3% 정도가 있다 그러면 오를 때는 더 오르고 빠질 때는 3% 밑으로 빠지고 이렇게 합니다. 마이너스까지 가는 경우는 뭐 경제 충격이 왔을 때나 그렇게 가는 거지 마이너스까지 보인 적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뭐 한 30년 평균선이나 10년 평균선 안에서 움직이는 정도인데 정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보게 되니까 처음에 몇 주 동안은 빠지는 신용을 보이다가 지금 올라갔구나.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라간 것들도 보게 되면은 아주 급등락을 반복하는 재건축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한 평균 상승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서울시 30년간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하고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물가 상승률을 한 3%로 봤다 그러면은 서울이 연 3% 정도는 성장해야 정상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걸 주간 단위로 나누면은 한 0.06% 정도의 상승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계속 그것보다 낮게 오르다가 최근 일주가 좀 높게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뭐 완전히 올라간다, 떨어진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도 뭐 부동산도 심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이렇게 이제 급등한다든지 하면 예, 예. 걱정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로서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뭐 정부에서는 강남 재건축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데 네. 재건축이 이렇게 튀어버리면은 정부가 또 더 강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압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정부의 파리 대책이 이제 그야말로 뭐 약발이 다 한 게 아니냐 이런 예.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파리 대책 약발이라는 건 원래 근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대책을 수십 번을 했습니다. 내놓고 나서 보면은 길면 한 반년, 짧으면은 한 몇 개월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약발을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워낙 줄어든 상태에서 약간의 거래량만 움직여도 지표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발이 다 했다 또는 뭐 살아했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무리이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정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걸 봤을 때는 이제 뭐 앞으로도 더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추석 명절 연휴 집값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연휴 이후를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역별로 또는 단지별로 그 개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급등락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이 재건축의 그 수요를 더 그 공급을 능가할 만한 공급 대책이 없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다만 연말이나 내년 4월까지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수도권으로 확대해 보면은 수도권은 지금 공급 압박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건국 이래 최대 물량이 모여 있다, 입주 물량이.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약간의 보합이라든가 약보합, 약간의 마이너스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암울한 상황인데 예. 지난 수십 년간 지방이 이렇게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 중반 이후로 지방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하락세가 서울도 좀 꺾이게 된다면 지방은 더 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지방의 앞으로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라든가 이런 이슈가 없다면은 지방의 하락세와 뭐 수도권은 보합 정도, 서울은 강세 이런 것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재건축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계속 좀 늘어나는 예, 상황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역전세난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재건축 시장은 지금 대책으로 인해서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전세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입주 폭탄, 입주 대란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효과, 가격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보합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지만은 지역으로 얘기해 보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공급도 없고 전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다 돌아서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수도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예. 이렇게 풀렸을 때는 그 역전세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역전세난 같은 것들도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역전세난이 한 서너 번이 나타났는데 그때마다 한 2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은 전세가 싸다라고 들어갔다가 2, 3년 뒤에 폭등하게 됐을 때 서민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는 이달 중에 나올 정부의 추가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추석 이후에도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를 조짐이 보일 경우에 정부의 이제 대책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김동연 부총리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다 정밀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 이미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른 금융 규제 강화 효과와 이번 대책의 효과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 예, 정부가 뭐 쓸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뭐 많이 있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요소인 예.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뭐 지금 당장 나올 대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 가계 부채 대책이 하나 나와서 집값을 좀 하락으로 끌 가능성이 높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10월달에 당장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도 정부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뭐 여당의 당론 또는 대통령의 공약 형태로 나오는 것이 이제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예. 보유세 인상 문제, 그다음 계약갱신 문제, 계약갱신 연장 같은 이런 문제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상승 압력들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있고 주거복지 로드맵 로드맵이 말씀해 있습니다. 주셨는데 예.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특히 다주택자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서민들이 이제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추가로 공급되겠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만은 다주택자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양도세 중과라든가 지금까지는 뭐 채찍에 가까운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예. 근데 이번 그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당근 정책도 일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정부에서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은 세제라든가 건강보험료 같은 것들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그 대책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인센티브들도 좀 개발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을 유도하는 당근 정책이 좀 많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그 대책들이 투기 수요를 좀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 반응은 좀 나뉜 것 같습니다. 예.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자금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정책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순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 4월까지 양도세 중과 문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이걸 피하기 위한 수요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뭐 자산가라든가 좀 더 버틸 수 있다라는 분들은 그냥 한번 버텨보겠다 이런 수요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자체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의 인센티브보다는 좀 강한 대책이 나온다면은 뭐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뭐 투기 수요를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이 주택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예. 뭐 구매 시기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구매 시기를 좀 급하게 잡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대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대책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시장이 안정화되었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금 여력이라든가 세금, 절세, 뭐 대출 여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계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주택 자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금리 인상을 좀 예. 내다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하고 많이 할 걸로 예상되어 가지고 예. 금리 인상이 하반기에 가장 큰 걸로 봤습니다. 근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현재 뭐 한은에서도 뭐 또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메시지 암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하반기에 인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상을 과연 빨리 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거시경제 자체를 봐야 되는데 거시경제를 봤을 때는 경제 분야가 좀 약한 게 많기 때문에 예. 올리더라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 올리면 0.25%라든가 뭐 두 번 올리더라도 0.75 미만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런 것들이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인상된다면은 뭐 가계부채 문제가 좀 불거지게 되고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겠지만은 예. 한두 번으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자체가 작년부터 해서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금리는 낮췄음에도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뭐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하게 올려서 시장을 급속히 냉각시키는 그런 시장이 올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한 1년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것들이 이제 소비자들 수요를 좀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자체를 좀 냉각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끝으로 뭐 부동산 시장 그 안정화가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교수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에 너무 집중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서울 그리고 뭐 더 구체적으로는 강남 재건축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양상인데 적어도 이제 거시경제 전체의 현황이라든가 부동산 시장 전체 그리고 지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들 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서민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것들인데 서민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갈지를 뭐 또 시뮬레이션도 한다고 했지만은 예. 그런 착오들을 좀 줄이고 파리 대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혼선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그런 혼선들은 정부에서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대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추석 후 집값 변수와 전망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기원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